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전액 선불로만 거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갑질 계약이 필수다. 조만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다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리겠네. 가난한 나라 코스프레 하는 거 보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 한국에 도움이 안 되는데 더 이상 뭐든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대우해양조선이 맺은 잠수함 건조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인도네시아는 세척의 잠수함을 얻게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1조 1,600억 원을 입금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부품들과 자재 구입을 위한 발주를 넣었습니다. 약 9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재를 선발주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계약 발효가 미뤄지면서 대우조선해양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선수금이 지급돼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받기도 전에 주요 자재들을 선발주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에 독일의 시멘스사에서 잠수함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약 789억 원을 주기로 하고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 78억 원을 독일 시멘스사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포스코에서 강제를 80억 원, 잠수함 엔진용 소음기를 14억 원 등에 구입하면서 총 900억 원 가량의 발주를 2020년에 마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계약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산업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알만 알리는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세척의 잠수함 계약을 이어나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알만 알리는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은 대우조선해양과의 1차 계약 때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1,400톤급 잠수함의 성능이 저조하다고 보고했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산업으로 잠수함 세척을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힘입어 맺게 된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계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8년간 운영한 결과가 마음에 들어 2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잠수함의 기술적 결함을 문제 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질질 끌며 파기하려는 진짜 이유가 기술 결함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 개발 기술만 얻고 먹튀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2011년 1차 계약 당시 건조를 시작한 세 척의 잠수함 중 두 척은 한국의 옥포조선소에서 선조해 인도네시아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척은 옥포조선소에서 블록 형태로 건조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우조선의 기술 지원 아래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 이전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국산 잠수함 개발 능력을 떠벌리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인데 2차 계약과 선수금 미납 시점과 미묘하게 겹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잠수함 기술을 빼돌렸다고 해도 실제로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은 한참 모자르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해준 기술이 블록 형태로 제작된 잠수함을 재조립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현지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예로 2021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난갈라함 침몰 사고를 들었습니다. 잠수함의 정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잠수함의 경우 일반적으로 6년을 주기로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12년 당시 잠수함 정비 능력이 부족해 한국에 부탁을 해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뉴얼이 작동했다면 2018년에 다시 정비가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정상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잠수함을 제대로 유지 보수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체 제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큰 금액의 피해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내부 관계자는 유조선이나 LNG선과 같이 자주 발주되는 배의 경우 꾸준히 들어가는 부품들을 선발주할 수 있겠지만 군 잠수함처럼 한 척이 나올까 말까 하는 특수선의 부품은 처치가 곤란하다며 그 피해액을 대우조선해양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900억 원의 피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미 사들인 자재가 결코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두선 사장은 현재 필리핀과 잠수함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 칠레나 페루 등 남미 지역과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잠수함 교체를 위한 조선소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국 방위에 대한 의지가 커진 만큼 전망이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자재비가 많이 올라 있다. 미리 발주해 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면서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KF-21에 이어 잠수함 수주 계약까지 인도네시아의 업보가 쌓이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 기록을 나날이 갱신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무장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한국의 방산 산업체에는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호주는 K9 자주포 생산기지를 현지에 만들었고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과 재래식 잠수함 수주 계약을 최종 선택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에 자국 국방을 의지해왔던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에서 제외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국방력 약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도입에 최종 선택만 남아있는 호주가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서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안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텔스 잠수함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한 중어레인 백상어의 뛰어난 성능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울상을 지울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백상어는 물속에서 부유 능력이 뛰어난 광섬유로 제작돼 어뢰 무게로 인한 처짐 현상이 없어 사거리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체는 리튬 배터리 기반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데 전기 모터는 사출음이 없어 은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모터 특유의 장점으로 섬세한 스피드 컨트롤 기능으로 인하여 조향성이 좋고 중간 유도까지는 프로펠러 회전을 내려 은밀성을 높인 다음 이후 최대 속도로 올려 공격 또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표적이 만드는 항적을 따라가는 추적 시스템이 탑재되어 높은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집니다. 재래식 잠수함에게 어뢰 능력은 전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속력과 사거리가 월등히 우수한 백상어 어뢰는 잠수함의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차기 잠수함에 탑재될 소나 체계가 이전 모델에 비해 압도적인 탐지 성능을 보여주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쉬웠는지 인도네시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KF-21 분담금 문제나 잠수함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방위산업에 대한 뉴스였습니다.